네, 크롱님들 안녕하세요.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365일 이동 평균선을 하회했습니다. 시장의 투심이 본격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온체인 시그널상으로는 어떤 변화 포인트들이 포착되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 증시도 크게 압박을 받고 있는 국면인데요. 전날에는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오늘은 또 다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AI 관련 주식의 고평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면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하락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에서는 고용이 심각하지 않다, 이런 시그널을 줬는데, 새롭게 발표된 또 다른 민간 보고서에서는 10월에 미국의 일자리가 급감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냉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보고서는 고용정보업체인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라는 회사의 보고서인데요. 10월 중에 미국의 일자리가 무려 15만 개 이상, 정확하게는 15만 3,074개가 사라졌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10월 기준으로는 2023년 이후로는 가장 많은 일자리 감축 규모입니다. 이렇게 고용이 악화되는 국면이 나왔다라는 보고서가 전해지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크게 하락을 하면서 전장보다 7bp 이상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용이 침체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에는 유리한 시그널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전날 대비로 또 높아졌습니다. 어제는 60%대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는 총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제 공개 발언을 한 주요 인사들 중에서는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는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브 마이런 이사는 50bp 인하를 원한다, 이런 공개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현물 ETF 흐름을 또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다 현물 ETF에서 강하게 순유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5개 현물 ETF에서는 순유입을 기록을 했는데, 블랙락에서 강하게 순유출이 나오면서 전체 집계치에서는 순유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6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이 일어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나머지 ETF 대비로 했을 때 블랙락에서 가장 많은 유출이 나오면서 역시나 6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현물 ETF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을 중심으로 한 수요들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어제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기관들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기관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들이 소극적인 국면을 보이는 것은 셧다운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셧다운이 36일을 넘어서면서 결국 최장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칼시에서는 앞으로도 그 흐름들이 지속이 돼가지고 45.9일 동안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현재 미국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말까지 잔류를 준비하면서 합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최종적으로 도출이 되면은 정치적인 교착으로 인해서 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었는데, 결국 그 국면들이 해결이 되고 무엇보다도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그 기반들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네,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도 이런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자금 유입의 재개가 서서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이 미국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계속해서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 한번 살펴보시면은 음수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한 이후에 또 음수 영역으로 진입하고 회복 이후에 또 진입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옵션 시장에서는 풋옵션, 즉 약세 베팅 미결제 악정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거래 집중 구간은 11월에서 12월 만기 110K 근처 콜옵션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동시에 80K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90K를 근방으로 해서도 풋옵션 수요가 늘어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옵션 투자자들의 하락 해지 강화 신호로 볼 수 있고, 즉 단기 약세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 투자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현재 시장 자체를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럼에도 시장은 여전히 대세 상승장의 흐름 속에서 조정 국면을 보이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순이익 구조를 보여주는 실현이익 대비 손실 비율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시장의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의 90일 이동 평균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9.4를 기록을 하고 있고 7월 이후로는 계속해서 냉각된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번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중기 약세장 구간들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낮은 구간까지 내려갔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시장은 실현 손실 규모도 크지 않고 분배를 봤을 때도 과거 대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까지의 결과를 가지고서 약세장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제한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시점에서 보여지는 지표상으로는 강세장에서의 숨고르기 양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레버리지 관점에서 한번 추가적인 흐름들을 볼 텐데요. 바이낸스 거래소 추정 레버리지 비율의 7일 이동 평균이 10월 6일 이후로는 계속해서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도한 투기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시장이 건강해지는 국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펀딩 레이트는 다시 반등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투자자들은 롱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시장의 전반적인 레버리지가 거치고 나서 시장의 확신이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시장은 투기 수요를 털어내고 확신이 있는 매수층 중심으로 건강한 회복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더 본격적인 수요가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시장에서 더 확신이 가득한 투자자 수요는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거래소 관련된 지표 하나 더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이 현재 100K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바이낸스 내 비트코인 유통 구조에서 비유동 공급이 유동 공급보다도 압도적으로 더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래소 내에 실질적으로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 물량이 매우 적다는 의미이고 대부분의 코인이 매도나 전송 없이 장기 보관 중인 지갑에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일반적으로는 축적 국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대형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매도하기보다는 장기 보유를 선택하고 있고 결국은 이런 움직임들은 구조적 희소성을 만들어내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확보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환경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바이낸스 내 비트코인이 이미 유통 희소 단계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수요만 더 본격적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새로운 상승 국면을 촉발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현재 시장은 투심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국면들이지만 우리가 최근 며칠 동안에 가격이 크게 조정받는 국면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결국은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투심이 돌아온 과 동시에 강하게 숏포지션을 청산하면서 반등할 수 있는 여지들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이 시장에서는 투자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이자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두 가지 정도 장표만 더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이더리움 트레이더들의 심리가 극단적인 약세 국면으로 전환을 한 부분들을 제가 코인마스터 클럽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너무 과도하게 다시 낙관론이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가격이 더 급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서두르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시장의 움직임은 늘 투자자의 기대와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조금 더 흥분을 멈추고 낙관론이 조금 더 약화될 때 그리고 이더리움이 4,000달러를 곧 돌파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더 희석이 될 때 진정한 매수 기회로서 더 큰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과거 패턴에서도 거의 예외가 없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가 많으면은 가격이 조정 국면을 보이다가 이후에 바닥을 치고 나면 오히려 상승하는 이 움직임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주요 구간 한 가지만 확인하고 온체인 지표 분석은 마무리를 할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하회를 하고 있고 그보다 더 단기 보유자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트레이더들의 온체인 실현 가격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실현 가격은 114.3K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 가격 대비로 가격은 더 많이 월등하게 하회를 하고 있고 그만큼 온체인 관점에서는 추세가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밴드를 상방 밴드와 하방 밴드로 나눠서 살펴봤을 때 하단 밴드가 현재 100.6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 구간을 소폭 상회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깊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밴드 상으로만 보수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72K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메트칼프 법칙에 기반한 네트워크 가치평가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의 주요 구간이 91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트레이더 실현 가격의 하단 밴드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심리적인 지지 구간인 100K를 지켜내야 되고, 그 다음이 무너졌을 때는 추가적으로 91K와 72K를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그동안에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이끌어왔던 기업과 기관의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양상들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비축 기업의 10월 매수세가 급감을 해서 올해 들어서는 최저치에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 기관들의 전망도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전해드렸던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JP모건 분석 한번 살펴봤을 때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현재 가격에서 66% 상승한 17만 달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 금 대비 저평가된 국면들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2030년 비트코인 목표가를 150만에서 120만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정도만 이슈 더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샘슨 무가 비트코인의 진정한 강세장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현재 비트코인이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3% 인플레이션을 웃도는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비트코인 강세장이 본격화될 경우에 2026년경에 정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반감기 사이클 이론을 신뢰하지 않고 이번 흐름은 ETF 도입 이후로 금이 보여준 것과 같은 그런 유사한 형태의 장기적인 상승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요 관점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이클 양상이 변화되고 있는 국면들은 뚜렷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과거 패턴을 통해서 반감기 이후에 얼마 이후에 크립토 윈터 구간으로 진입한다, 이런 관점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와 이 투자 환경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넘어서 내년 상반기까지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지 이 사이클의 흐름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이애미 시장이 4년간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아왔는데요. 현재 300%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대 기준으로는 무려 400% 수익을 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모아 나갔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이애미 시장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본질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정치권에서도 변화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ETF 허용을 촉구하는 동시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뉴스원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CBD 지표 먼저 파이어 차트 상으로 봤을 때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에서 엄청난 매도벽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 국면으로 매도벽을 형성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요. 105K부터 해서 110K 사이에 아주 촘촘하면서도 강력한 매도벽을 쌓고 있습니다. 즉 105K 상단으로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매도세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매도세에 막혀가지고 가격은 조정 국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수벽 같은 경우는 100K 하단 99K에 가장 뚜렷하게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래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역시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과 가장 작은 주황색이 매수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갈색 같은 경우는 뭔가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망의 움직임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보라색이 호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급속하게 물량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그 외의 주체들도 전반적으로 매도에 동참하면서 전체 주문량에서도 매수세 우위에 있다가 다시 매도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전날 데일리 시황을 통해서도 추세가 반전되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인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가격은 촬영 시점 기준으로 다시 101K를 하회를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365일 이평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K를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RSI 상으로 봤을 때는 중립 구간과 이평선을 하회하고 있고, 어제 이어서 MACD의 약세 국면은 더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평선이 202평선을 하방 이탈해서 더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52평선도 122평선에서 계속해서 격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배열 양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시장에 주심이 본격적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365일 이평선을 넘어서고 22평선까지도 회복을 해야지 이제 뭔가 흐름이 바뀌었구나 이런 양상들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체인 상으로도 앞서 트레이더들의 온체인 실현 가격 말씀을 드렸고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체인상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더 높은 구간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 본격적인 투심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중요한 핵심 트리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선 히트맵 상으로는 숏 포지션이 102.8K에 밀집이 되어 있고 현재 롱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밀집도가 낮고 전체적으로 포지션 자체가 적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롱 포지션을 청산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반등을 이끌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 유동성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셧다운의 해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셧다운이 해소된 뒤에 재무부의 TJ 잔액이 감소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이 환경들이 빠르게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점들을 꾸준히 확인하시면서 대응 전략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